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은 깨진 유리라든지 이 유리를 빼지 않고 유리치수 재는 법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깨진 유리 교체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거기 보신 분이 유리를 빼지 않고 유리치수 재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오사이라는 이런 말을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샤시 하는 사람들, 창호하는 사람들은 이 오사이라는 것은 뭐 필수품처럼 알고 있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이 오사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많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샤시에서, 하이샤시에서는 이 오사이라는 명칭 일본 말도 쓰지만 영어로 GB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오사이라는 것이 널리 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사이라는 걸로 지금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창문 같은 경우에 지금 완성창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유리를 넣을 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있을까요? 그죠? 당연히 뭐 그냥 유리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지금 되어야 유리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럼 뒷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뒷면도 이 유리가 뒤로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실리콘만 갖고는 불안해서 어느 날 만약에 유리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부분을 유리를 잡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이라는 것이 유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이 오사이의 규격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사이는 제각각 유리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샤시 안에 검은 테이프를 제가 붙여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유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데요. 당연히 5mm 유리가 들어갈 경우가 있고 복층 유리 두껍게 들어갈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5mm 유리가 들어가면 이 두께가 지금 이렇게 맞겠지만 밑에 복층 유리하고 나면 이만큼 공간이 이렇게만 많이 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사이 종류는 이게 제각각 다 유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지금 이 오사이 이면이 지금 이 오사이의 이 두께가 꼽고 나서 이 두께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바로 요 창문에 받쳐주는 요거하고 요렇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이 오사이라는 게 두께가 이만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를 넣고 나서 전면에서 봤을 때 이게 비쳐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샤시가 깔끔하게 보기 싫겠죠. 깔끔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 오사이 면적이 이렇게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괜찮겠지만 뒤에서 보면 유리를 넣고 나서 이만큼 부분이 샤시가 보여서 보기 싫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문을 받쳐주는 이 두께와 이 두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얇습니다. 얇지만은 이 얇은 것은 두꺼운 유리를 넣기 위한 목적이고 이 유리를 꼽고 나서 이 오사이라는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똑같겠죠. 이러한 특징을 하나 먼저 아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창문 종류에 따라서 요것은 일반 창문입니다. 요거는 발코니 전용 아주 넓죠. 이렇게 다 이게 넓더라도 유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사이를 여러 종류 안 만들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똑같고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요것만 두꺼워진 거죠. 창문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고 저거만 두께가 달라질 뿐이고 안에 보강재가 달라질 뿐이지 유리 들어가는 공간은 똑같다는 얘기, 자재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될까? 보통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받쳐주는 요게 한 17, 8mm 정도 나옵니다. 회사마다 한 1, 2mm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17, 8mm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알고 나면 이 오사이도 역시 17, 8mm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유리를 빼지 않고 유리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 끝까지를 쟀을 때 48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사이에서 오사이를 쟀을 때 또 480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를 넣으실 때 공식적으로 폭은 끝에서 끝을 재어 가지고 양쪽에 좌측 우측에 유격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격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격이 적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유격이 너무 작으면 또는 아주 유격을 최소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리가 재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직각으로 정확하게 반듯하게 되지 않았다면 이 유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 재단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좌우 유격 5mm, 5mm 정도 유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이 10mm 정도가 되겠죠. 빼야 되는 치수가.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쟀을 때 480이라면 이 유리 치수의 폭은 470이면 되겠죠. 10mm를 빼주니까 좌측에 우측에 5mm씩 5mm씩 유격을 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가 움직이고 재기가 불편하시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재가지고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쪽에 10mm, 이쪽에 10mm 여유를 두게 되면 이쪽이 17, 8mm이기 때문에 여기 한 7mm, 여기 7mm 유격이 남게 되니까 유리 빠져나오는 공간도 없이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제시를 하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재면 450이죠. 여기서 좌측에 10mm, 우측에 10mm, 20mm를 더해 주시면 폭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키라고 연상을 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재시면 20mm를 더해 주면 아마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큼 아주 조금만 걸려도 유리는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좌측 우측 잡아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20mm를 하면 한 요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에는 유리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5mm 정도 두께의 고무가 이제 안전장치로 들어갑니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것이고. 그럼 반대로 이제 앞에서, 이거 베란다라든지 외부 창문을 바깥에서 재려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재도 이제 원리는 똑같겠죠. 여기 보이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재시면 450이죠. 450에서 20mm를 더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이제 폭이 나왔고, 키도 마찬가지로 20mm를 재주시면 아주 안전한 유리치수. 이렇게 오사이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 보시면 유리치수 재는 게 쉬운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창문이라든지 이럴 때 이 오사이가 들어가지 않은 창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재 자체가 이 오사이가 필요 없이 유리가 이렇게 유리만 가지고 여기를 실리콘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얇은 자재라는 것은 창문이 굉장히 얇습니다. 판넬 전용창 50D 판넬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오사이를 쓰지 않는 것은 일단 가벼운 유리를 쓰게 되고, 공장이니까 그 전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재비 오사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 자재비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이 없이 뭐 얇은 5mm, 3mm 유리를 많이 썼던 경우들이 있고, 아직도 공장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유리 재는 방법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폭을 재었을 때 아까 일반 오사이가 들어간 창문들은 이 폭에서 이까지를 재서 양쪽에 5mm 정도의 유격을 각각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5mm 정도를 이렇게 두면은 실리콘 마감이 굉장히 두껍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폭을 끝에서 끝을 이렇게 재시면 480이 나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기 한 5mm 정도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측 우측의 유격이 한 2, 3mm 정도로 이렇게 얇게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얇게 남은 이 자체를 가지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됩니다. 이게 딱 붙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 재단이 조금만 직각이 안 맞아도 유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폭은 5mm 정도를 빼주시고, 키는 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키를 만약에 끝에서 끝까지를 재셔 가지고 5mm를 뺀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 이까지 재서 5mm를 뺀다고 하면 위에가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위에가 역시 이렇게 지금 5mm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것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려면 굉장히 실리콘이 투박하게 넓게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폭은 마이너스 5mm를 해주시고 키는 마이너스 한 2, 3mm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다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